어제부터 한국 경제와 증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우리 경제와 증시가 처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제도약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경제가 엔화와 또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증시부터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시황센터에서 알아본 결과 또 미국 증시가 또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한국 증시도 약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걱정이 좀 앞서죠. 네, 사실 어제부터 한국 증시를 살리자 이런 입장에서 다행히도 어제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지금 장애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인 불안 요인 또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펀더멘탈 측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아시겠습니다는 대체 올해 경제 성장률 보면은 정부에서는 3%대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는 지금 국내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들 여기에 속해 있는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을 한 2.5% 정도로 보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측의 성장률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주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지표 경기보다는 사실 투자 심리에 좌우되는 체감 경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에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투자는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 관점에서 우리 성장률이 어떻게 받쳐줄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이제 어제 알아봤습니다.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잠재 성장 수준 이게 중요한데요. 한국은행이 최근에 추계한 거를 보면 한 3.1% 내외 정도 이렇게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실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좀 안 좋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본도 좀 안 좋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 상태에 있는 이런 단계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한국 경제 여러 가지 위기설이 이렇게 거론되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국민 신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여러 가지 위기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빨리 좀 국회에서 4대 개혁분이 통과하기 좀 어려우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노동 부분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임금이 떨어지는 상태고 그래서 구조 개혁을 통해서 사실 경제 살리게 나서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임금 수준은 가장 높거든요. 네. 가장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임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노동 부분의 어떤 생산성 증대 이런 측면에서 범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노동 부분의 개혁이 가장 쉽거든요. 이것 문제만큼은 좀 빨리 해결해라 하는 그만큼 절실한 이런 상황에서 발언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우선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상황이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까지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는 사실 우리 경제에 보면은 어떤 게 문제일까 하는 것을 부연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사실 우리 경제에 보면 보통 경제에서 보면 미인도를 그린다. 장애 그것처럼 이렇게 미인도를 그리는 걸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그리냐 하면 사사분면 가지고 그립니다. 수학에서 XY축 사사분면 이렇게 배우셨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해서 가로해서 4대 축을 성장률, 물가, 그 다음에 실업률,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마지막 지표에 해당되는 경상수직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대부분 다 마름모꼴이 돼야 사실상 경제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미인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지금은 어떠냐 하면 성장률도 떨어지고 실업은 더 악화되고 물가는 너무 떨어졌으니까 경제 고통이 되고 이러한 위축되는 상태에서 경상수직자만 굉장히 많이 나는 구조거든요. 네. 경상수직자가 그렇습니다. 많이 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망해지는 가운데 이게 이제 표현이 내가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 경제가 망해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우리 경제가 망해지는 가운데 기업이 망해지는 가운데 흑자만 발생했다. 요건 이제 불황형 이인이다. 또 경제정책의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기초 체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상수직자 되니까 그게 제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강세되게서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더 안 좋아서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 경제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라 안팎에 우려하는 소리요. 나라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소리가 많이 증가되고 그것이
증시에 이렇게 지금 불안한 모습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또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경제가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또 증시 기능이 죽은 것을 또 가장 큰 요인으로 또 꼽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증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은행과 달리 직접적인 자금 조달 창구로서 이렇게 보통 증시의 기능이죠. 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전한 재테크 수단 이 측면인데요. 지금 보면은 증시가 과연 그 자금 조달 창구라든가 아니면 국민의 건전한 재테크 수단으로서 기능을 그 제대로 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 대목에 있어서는 증시 부분은 최근에 컷오프 좀비 현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금 조달 창구라든가 아니면 국민의 건전한 재테크에서 시청자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당신분들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증시가 얼만큼 기여를 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최근 몇 년간 아마 실망감을 도출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악화되다 보니까 지금 컷오프 좀비 현상 이런 표현을 쓰면서 증시 기능이 사실상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네. 한국 증시의 지금 현실이다. 그러면 은행은 제대로 역할을 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은행은 전형적으로 자금이 많은 사람들을 예금 형태로 들어서 자금이 부족한 사람한테 중개해서 거기에 예대마진폭 수수료 가지고 먹고 사는 이러한 그 금융사거든요. 근데 은행 부분도 지금은 자금의 중개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한 나라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성장하고 증시가 발전하려면 자금이 많은 사람을 금융사든 아니면 증권사 같은 직접적인 자금을 조달해서 자금을 부족한 산상에 자금 남겨서 자금의 전반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이것이 반영되는 게 증시거든요. 네. 그래서 왜 한국 경제에 지금 문제를 풀어갈 때는 증시부터 살려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은행 부분에서는 자금 중개 기능이 쉽게 개선되지는 어려울 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부의 층에서 창조경제 할 때 새로운 모험성 기업, 혁신성 기업 같은 것은 은행 부분의 담보력이 보장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한국의 성장, 새 생명 이래서 정부의 국정운영법인 창조경제를 할 때는 역시 증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증시 기능이. 그런 측면에서는 증시부터 살려야 된다 하는 이런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 증시 기능이 죽어가는 데에는 혹은 죽었다고 봤을 때 정책 당국의 이제 규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 요인은 굉장히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특히 또 이 방송이 저는 모르겠습니다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많이 보신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보실 대목이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이라든가 정제 활동이라든가 기업 경영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행정 규제는 반드시 규제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건 아닙니다. 행정 규제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경쟁 제한적 규제와 경쟁 촉진적 규제가 있거든요. 네. 규제라고 해서 전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건 아닙니다. 인프라 관련돼서 경쟁을 촉진시키는 규제도 있거든요. 근데 증시는 뭐냐? 증시는 경쟁 제한적 규제가 상당히 자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경쟁 촉진적인 규제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분들 잘 아시죠, 이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지금 뭐냐? 현 정부 들어와서는 어떠냐 하면 증시 부분에 대부분 다 경쟁 제한적 규제가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증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 창구로서 증시가 필요한데 더 발전되고 더 많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자꾸 위축되는 거고 그다음에 건전한 재테크 수단으로서 이게 기업들이 IPO라든가 기업들이 여기에 자금을 공급해 주고 우량 기업일수록 여기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증시를 통해서 건전한 재테크 수단을 이렇게 장으로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규제적 측면에서는 정책 당국자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는 증시 부분은 규제는 경쟁 촉진적인 규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현 정부 들어서 물론 반드시 건절돼야죠. 그러나 주식 관련된 사범이라든가 이거 건절시키는 과정에서 어떠냐. 너무 이거를 강하다 보니까 이거 건절시켜야 되죠. 근데 너무 이걸 강하다 보니까 시장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균형이 위축되고 국민이 뭐냐. 주식 투자해서 경제가 발전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발전된다 하다 보니까 한다고 이게 다 알고 네. 있습니다는 너무 주식 사범들을 강력하게 규제한다. 거기에 들이대다 보니까 뭐냐. 주식 투자가 국민들 입장에서 마치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건전하지 못한 것처럼 이런 심리가 지금 확산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그런 얘기죠. 못 태우다가 못 태우는 것 하는 이런 못 잡다가 못 태우는 이런 격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도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주식시장이 활성되고 그다음에 금융권이 좀 잘 발전이 돼서 실물 경제 뒷받침해야 되려면 인사가 아주 잘 됩니다. 인사가 네. 아주 전문가들 위주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누구 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금융에 수장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기금운용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는 정책 당국에 누구 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력하다 전문성 여부와 관계없이 또 한국 경제 이렇게 국민연금에 500조 이상에 되는 그 모습을 볼 때는 글로벌 투자되고 대체 투자가 강되어올 때 그와 관계없이 나는 누구 본인 자신도 그런 얘기를 좀 하는 소리가 언론에 많이 들리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다. 이런 게 돼서 채워지면 되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이 결국 복합돼서 한국의 증시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것처럼 외국인에 대해서 절실한 기관 투자 역할을 필요할 상태에서 이 기관 투자 역할이 오히려 한국 증시를 좀 어렵게 하는 이런 요인을 작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규제는 증시적인 발전 측면에서는 증시 경제활동의 촉진적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식사범은 건전하겠지만 이게 본래적 측면까지 위축되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가 마치 모으는 투기나 하고 모으는 것처럼 인식되면 안 된다 하는 측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의적 바탕이 되는 것이 금융 분야인데요. 여기에 무슨 회다 소속돼 있는 사람이 수장으로 앉힌다든가 누구 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앉힌다다 하면 이 창의력에 결부된다. 많은 사람들이 취임할 때는 정책 장국의 장관들이 창의성 창조 경제 외치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이 복합돼서 지금과 저런 증시가 한국 증시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을 맞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실 어려운 환경을 맞이한 것은 사실 증시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증시뿐만 아니라 또 부동산 시장도 사실 죽었습니다. 그렇죠. 네, 부동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은 이제 국회로 들어가셨습니다는 최경환 이렇게 경제부총리 전 경제부총리가 경제부총리 이렇게 할 때 초이노믹스라고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그때 네. 보면 왜 한국의 부동산이 살려야 된다, 외국도 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아마 시청자분도 잘 아실 거로 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재테크 자금에 여러 가지 층에 있어서 좀 다르긴 합니다는 부동산 부분에 재테크 자금의 70% 정도가 들어간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풀려야 증시가 활성화되고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부동산은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초이노믹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초이노믹스 출연하면서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함께 주식이 좀 올라서 한 2,000포인트 이상 올라갔었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지금 디플레 국면이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는 상당히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침체되고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증가할 때는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래서 중산층 이하의 한국 사람들이 지금 금리 과정에서 중산층들이 밑으로 몰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가 경제에 고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기적 측면에서 정책 당국자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비의 비대칭성, 소비 성향의 비대칭성이 있죠. 우리가 뉴젠베리의 상대 소득 가설을 이렇게 보면 사실 있는 사람들은 Y분의 S, 소비 성향은 사실 낮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있는 중하위 계층은 Y분의 S, 소비 계층이,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뉴젠베리의 상대 소득 가설이거든요. 그러면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의 계층들 인구가 많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증가해서 사실상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안는다면 경기적 측면에서는 엔티브레스펙트, 역자산 효과가 나서 우리 경기를 이렇게 2% 다운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동산도 좀 살리면서 증시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은 증시와 부동산을 같이 가는 구조를 가야 된다. 이게 최경환 경제팀의 초기 단계에서는 거기에 잘 맞아떨어져서 한때 부동산도 꿈틀어오고 증시도 꿈틀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는 왠지 모르게 좀 이제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바뀌셨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새로 오신 유 장관님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풀어갈 거렇게 보이는데요. 그 미스매치 기간 동안에 또 다시 이제 부동산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잘 풀어가시겠습니다는 정책의 일관성 부분은 이런 측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재테크의 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식과 또 부동산. 만약에 증시랑 부동산이 이렇게 함께 활성화가 되지 못하면 혹여나 미국의 예전에 뭐 97년도였나요? 네, 서프라임 모기지, 네, 외환 위기가 올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1997년은 한국의 외환위기고 2008년 지금 말씀하신 2008년은 서프라임 위기다 이렇게 이제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각종 위기설이 많이 터져 나오죠. 근데 제발 국내 유세 언론들이 위기로는 얘기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렵다 보니까 지나치게 한국 경제를 비관해서 사실상 각종 위기설이 많이 나오고 여기 그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각종 위기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지금 위기죠. 뭐 위기에 그 정의가 있습니까? 근데 위기의 정의를 어떤 각도로 얘기하느냐 하는 측면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잘 살다가 조금 못 살았지만 위기입니다. 위기라는 게 뭐 특별히 정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소위 서든 스탑이 발생해서 실은국의 자금 이탈과 면에서 한국의 유동성 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오겠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근데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려운 시기를 비관해서 사실상 각종 위기설을 그때마다 고질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한국 증시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증시를 살릴 때 이런 위기설을 퍼뜨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주식 사범을 이렇게 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좀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위기설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저는 뭐 제가 만약에 그와 관련된 사람이란 이런 사람들 좀 잡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긴 하지만 위기설 1990년 외환위기 같은 것은 가능성이 적다. 저는 뭐 이 분야에 30년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정으로.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외환보유고가 3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가용 외환보유가 36억 달러뿐이 안 됐거든요. 네. 그것이 조금만 자금 이탈되면 외화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외환위기가 터졌던 꼴이 되기 1997년 상황이거든요. 네, IMF 당시. 자, 네. 그러면 지금 어떠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펄스 레이트가 한 3,700억 달러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화 수합, 추앙만 이니셔티브에서 멀티 통화 수합, 그리고 IMF의 골드 트렌지 같은 쿼터가 지금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런 그 소위 세컨드 퍼스트 레이트 자금들이 한 1,00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우리의 외환보유는 4,600억 달러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위기 판단 지표, 모리스 골든스타인 위기 판단 지표라든가 이런 지표일 때 한국은 외환위기 가능성이 적게 나옵니다. 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무디스가 오히려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의아할 만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도 올렸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 발전이 안 되는 지금 증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에 또 한국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려울 때 쓸데없는 가인의 사견을 빌어서 위기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돼 있다. 이 주식 사범 이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그 위기설을 퍼뜨리면서 쓸데없는 정부에서 인포데믹 현상이나 상당히 퍼뜨리고 이런 사람은 본인 자신은 얘기할지 모르지만 국민 경제 입장에서 그만큼 외부 불경제, 당신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서 당신의 얘기하는 프라이드 코스트보다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될 소셜 코스트가 상당히 큰 상태에서 딕스 엑스터럴티, 외부 불경제 효과를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기에 편승해서 이쪽 자리에 나와서 위기설을 퍼뜨리는 사람, 이 사람은 좀 정책당국 입장에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된다. 이게 한국 증시를 살린 방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 증시와 부동산 시장을 좀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좀 다른 국가들이 있을까요? 롤모델을 좀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보면은 한국은행 분석하면 여러 가지, 사실 그 경제 순환을 이렇게 구별시키는 방법이 많은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전문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전에 페이만 필터 기법에 의해서 보면 지금은 제5순환기에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른 그 경기 회복기와 좀 다른 것은 우리가 보면 총 요소 생산성도 떨어지고 노동 투입도 떨어지고 노동 투입액이 떨어지고 자본의 기여도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세계 경제 경기를 이끌기 위해서는 뭐냐?
결국 웰스펙트, 부의 효과를 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국가들도 증시 살리기, 부동산 살리기에 노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시청자 여러분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계 각국들, 지금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모든 국가들이 사실상 그 증시 살리기에서 웰스펙트에서 증시 살리기, 부동산 살리기에 나서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금리 인상을 단행한 미국조차도 부동산 시장 안정, 증시 안정에 FRB 입장에서는 가장 최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당국자도 잘 하시겠습니다는 그런 측면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증시를 모모 사범을 건절하기 위해서 증시 기능을 위축시키면 이게 세계적 추세에서 상당 부분은 벗어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주식사범 같은 경우는 반드시 건져졌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의 투기 양상으로 비춰서 국민들의 이 발전에 대한 선입견적인 측면, 잘못된 관념을 할 만큼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다 하는 것 좀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측에서도 정책의 우열순위 경중 측면에서 어떤 쪽이냐 하면 네. 증시를 살리고 부동산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식사업을 건절하는 이런 쪽의 내용이 돼야 된다. 근데 이걸 먼저 건절하기 위해서 주식 기능을 위축시키는 이건 안 된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려요.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는 사실 그런 쪽도 좀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보겠습니다. 세계 각국들은 지금 노동과 자본 생산성 부분의 기여도가 이번에 경기 회복기에는 상당히 떨어지고 그것이 쉽게 구조적 성격을 쉽게 개선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 완화 쪽에서 증시 살리고 부동산 살리기 때문에 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올해 부자 국민 강한 한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할까? 하면 네. 이건 범세계적인 운동과 맥을 맞춰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공영방송 입장에서 주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증시와 부동산부터 좀 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증시와 부동산에 살아나는 것이 증시와 부동산이 살아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좋은 대책이 있다면 좀 의견을 주시죠. 사실 그 시간이 상당히 이게 잘 보여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8가지 질문을 해왔는데 사실 그 지금 두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한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시 살리기를 하려면 지금 한국에서 정책 당국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인 측면과 함께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를 어떤 쪽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융산업은 크게 보면 은행 부분이 있고 증권사를 비롯한 이런 그 직접 자금 조달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빨리 한국은 증시를 비롯한 직접 자금 시장으로 정책의 우선순위, 발전의 우선순위를 빨리 개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는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모험성 있는 위험을 감소하는 자금 조달 기능이 한국 경제의 신진대사 또 현 정부의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럼 어떠냐? 자, 은행 부분. 다는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대 마진폭이 줄 수 있게 반이거든요. 네. 근데 예대 마진폭이 줄 수 있기는 하더라도 자, 은행에 자금 증가에 있어서 자금을 은행에 국민들이 예금하면 그것을 뭐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담보가 많고 재무제표가 많은 데는 자금이 굉장히 풍족한 상태, 남아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담보가 요구하는 상태의 자금이 필요한 부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자금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신생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은행 부분이 개선되지 못하다, 옛날 방식으로 개선되지 못하면 어떠냐? 담보 없죠. 그 기업이 무슨 담보가 있습니까? 재무제표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담보 간행에 이렇게 해서 이런 건전한 심사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지 못할 때는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그쪽 부분의 자금 조달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는 측면에서 증권사는 어떠냐? 증권사는 투자, 저축이 아니라 투자해서 리스크를 감내가지고 먹고 사고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증시에 IPO를 넣고 신진대사를 시키는 이게 증시의 기능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혁신성 기업, 그 다음에 모험성 기업 이런 것이 발굴하고 그 기업이 몇 개만 발굴하더라도 증권사 입장뿐만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익을 졸성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금융산업의 발전은 은행보다는 은행이 개선되지 못하면 네. 증권사 쪽으로 빨리 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은행분의 개편 정도가 빨리 가지 못할 때는 정책 당국에서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사의
대출 업무를 해주는 대출 업무. 그래서 이 대출 업무를 정책 당국에서 해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자본금 규조가 좀 이렇게 굉장히 그 어떤 대출의 어떤 그 안전성을 위해서 그 자본금을 일정 3조 이상 이렇게 되는 소위 대형 그 증권사만 허용했습니다는 이걸 보다 좀 넓게 증권사 입장에서 보다 넓게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 경제 입장에서 경제 조로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신진대사가 되고 이런 쪽에서 모험성 자산, 모험성 자산에서 자, 모험성 자산을 무슨 정책 당국에서 담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보다는 시장 자율적 기능에서 담당해야지 나중에 부작용이 적은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국내 그 증권사에 우선순위를 둬서 이런 쪽에 신진대사를 통해서 그래야지 한국의 지금 증시에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고분고분한 기업, 예를 들어서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빨리 개편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 이게 증시를 살리기에 이렇게 나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제부터 한국경제와 증시를 살리자라는 취지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